안녕하세요. 이번 회에서는 저희가 스페인에 와서 제가 얼마 전까지 텔레비 방송국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연의학 전문 방송을 하는 텔레비 방송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스페인 의사들이 참여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녹화를 해서 방송을 쭉 했죠. 그래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자. 의학 프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은 지겨워하니까 해서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좀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에 있는 50여 개국의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홍보용 비디오 프로그램이 와 있는 것을 무료로 방송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렇게 무료로 방송을 해준다고 한 것이 대사관 역사 이래 처음이래요.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싶은데 해서 이제 여러 나라 프로그램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스페인의 이제 텔레비 기술자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많이 도움도 주고 또 와서 같이 일들 하고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보게 되니까 참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해가지고 이제 좋아했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50개국의 비디오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각 나라별로 순위를 한번 매겨봐라. 제일 좋은 필름은 어느 나라고 해서 순서를 쫙 한번 매겨봐라. 그랬더니 이제 기술자들이 순서를 매겼어요. 1등서부터 50등까지 이제 쫙 매겼는데 저는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죠. 그 중에는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받은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되는데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대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상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이 볼 때 순수한 방송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순위를 매겨라. 그래서 이제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겼는데 보니까 1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 대사관에서 온 일본 홍보용 프로그램. 그게 이제 1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보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온 프로그램들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비디오 테이프의 장면, 소재가 바뀔 때마다 또 설명을 해놓은 안내서가 또 따라옵니다. 15분간의 이제 프로그램이면은 1분 30초까지는 어디에서 누구랑 인터뷰한 것이 있다. 그 다음부터 3분까지는 어디 전시에 영상들이 있다. 그렇게 내용별로 전부 또 써 있어요.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그 종이를 슬쩍 보면은 필요한 이제 영상이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비디오를 이제 전부 한 번은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기억력도 없고 그걸 우리가 다시 종이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일하는 것도 또 힘들고.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는 프로그램마다
전부 비디오 프로그램도 질도 좋고 하지만은 안내서가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가 어디에까지 들어있다 이런 게 전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서 그 테이프를 내주면은 그 다음 달에 또 무슨 테이프를 줘야 된다는 계획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온 필름을 돌려주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달치를 딱 준비했다가 줍니다. 그럼 와서 보면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서류가 쫙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회수도 정확히 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도 아주 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만 필름이라 그랬죠. 대만 필름이 역시 질이 좋고 내용도 좋고 번역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면이란다든가 현장에 그 촬영한 영상 같은 거는 좀 희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트래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잘 맞추지 않은 것 같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 덜 신경 써서 만들었다. 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프로그램은 몇 등에 들어있느냐? 50등 중에 49등에 들어있습니다. 49등. 꼴찌에서 두 번째. 네, 49등에 들어있어요. 꼴찌 안 한 게 다행이죠. 그러면 누가 꼴찌냐? 그러니까 니카라과, 그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에서 필름이 2개 왔어요. 딱. 그런데 이건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림이 그냥 하도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림이 뭔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그림 영상 자체가 또 이상한 그 뭐 재미도 하나도 없는 말이죠. 그 뭐 그쪽에 독립군이 뭐 어떻고 뭐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용에서는 볼 때는 문화보다는 오히려 군사 쪽에 해당되는 군사 사회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필름이 2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니카라과가 50등을 했고 한국이 49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술자들한테도 너무 얼굴이 안 쓰고 제 자신이 또 그런 걸 텔레비로 내보내면서도 좀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이것을 저도 한국 사람인데 뭐 한국 사람 개판이다 뭐 그렇게 제가 욕하면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화질이 좋게 유럽에서 쓰는 빨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필름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공보관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필름을 원본으로 받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랑 뭐 그런 한국의 국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이제 베타캄으로 보내왔어요. 이 베타캄이라는 게 원래 방송국에서 쓰는 그 포르마토, 그 방식이거든요. 녹화 방식. 근데 저희는 그 베타캄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그보다 좀 아래 이제 슈퍼 V라는 슈퍼 VHS 방식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베타캄이라는 건 또 비디오 기계가 달라요. 그걸 편집기라든가 이게 전부 이제 베타캄 방식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송을 전업으로 하는 데서는 쓰지만은 저희 같은 이제 문화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데서는 그걸 많이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또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 대사관에서는 성의를 다해가지고 그거를 뭐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한데 저희한테는 역시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 가면은 이런 깨끗한 원본 필름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국립영화제작소하고 이제 KBS 방송국 우리 이제 먼저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국립영화제작소에 가니까 따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경비가 들고 인건비가 들고 뭐 재료비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방송국의 수요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재정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필름이 그렇게 해서 나온 필름들을 내가 봤는데 그렇게 나온 필름들이라 치고 좀 깨끗하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방송용으로.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얘기가 안 됐고 KBS 방송국에서 한 그 다큐멘탈 뭐 일요 스페셜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램이 있어요. 열린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깨끗하게 직접 복사를 해가지고 좀 깨끗한 영상을 내보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KBS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아 그런 거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방송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살려면은 영상사업단이라는 게 있대요. KBS 영상사업단. 그래가지고 이 복도를 이렇게 해서 쭉 건너가면은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영상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를 따라서 쭉 가가지고 다른 건물로 여의도에 있죠. 다른 건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영상사업단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가서 그 국제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하니까 영상사업단을 가라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하면은 이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인상들이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생전 모르는 놈이 어디 유럽 바닥에서 하나 와가지고 유럽 촌놈이 왔다 이거예요. 무슨 텔레비전 같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드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속으로는 조금 이제 섭섭한 것도 있고. 제가 모든 거를 다 문을 닫고 손을 놓고 한국까지 와서 그 제가 돈 버는 사업도 아닌 그 텔레비 남들 같으면 벌써 가선탕진했을 그런 텔레비 그런 걸 문화사업 사회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이걸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텔레비를 엉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망해서 그냥 가족들 밥도 못 먹고 살든지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이제 저는 내심 이제 섭섭했죠. 내 나름대로는 문화사업을 한다고 국위선양 한다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좀 깨끗한 걸 내보내려고 물론 내 체면 유지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국위선양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와 있는데 영상사업단에서 뭐 그거는 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계좌를 열어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보급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 돌아왔죠. 또 여기 와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연락을 또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귀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직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우리는 이제 그걸 깨끗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또 갔죠. 여의도 KBS 방송국에 간 거예요. 한국방송공사 딱 갔어요. 갔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사업단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상하다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스페인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KBS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 마드리드의 두손 텔레비 방송국 사장 조훈 뭐 귀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계 한국 방송인 대회인가 그런 걸 한대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한국 방송을 하는 사람은 조훈 씨밖에 없으니까 꼭 좀 참석해 주면은 빛이 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정중히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서 스페인어로 방송하고 뭐 한국말 방송도 아니고 한국어 방송 뭐 세계 대회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갈 틈도 없고
나는 그 참 어렵다. 테레비로 내가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다 해서 이제 참석을 못했죠. 참석을 못했는데 해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인가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와서 KBS에서 지정해준 호텔에 가서 가든 호텔인가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자고 이제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밥 먹이는 데서 먹고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텔레비에서 모든 걸 제가 다 하다가 그렇게 일정대로 뭐 쫓아다니면서 대접받고 잠자고 회의 참석하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서 한국어를 방송한다는 분들 만나니까 너무 새롭고 저는 뭐 다 배울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KBS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KBS 방송국에를 가니까 그때 뭐 어떻게 됐었냐면은 빨간 글씨로다가 KBS 그 여의도 방송국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거기다 무슨 플랜카드 같은 걸 많이 써붙였어요. 기다란 천에다가.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도 평양 방송을 폭파하겠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KBS 방송국 그 울타리 바깥에 친 그 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그 뭡니까? 전경? 경찰들이 그냥 쫙 깔렸어요. 한 뭐 3m마다 한 사람씩 뺑 돌려가지고 그 뭐 여의도 바닥에 한 3,000명 전경이 그렇게 깔려 있다든가. 그 이제 말하자면 KBS를 이제 그 경호하는 거죠. 예. 경비.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빨간 글씨만에 붙어 있고 뭔 일 났나 여기. 그래 보니까 그 북한에서 KBS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KBS도 뭐 말로는 뭐 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이 또 뭐 북한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그러니까 KBS가 또 전 세계에서 또 내 나라 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4대 방송국 중에 KBS가 들어간대요. 그런 커다란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양 방송을 폭파하겠다. 뭐 하여튼 그런 빨간 글씨가 뭐 여러 가지 문구로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붙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소변 보는 거 있잖아요. 변기 벽에다 달아놓은 거. 그 앞에도 그냥 빨간 글씨로 쫙 쓰고 복도에도 붙어 있고. 뭐 그래요. 전쟁 난 바닥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돼 가지고 아니 이거 KBS 방송국에서 뭐 북한 방송을 폭파한다. 북한에서는 KBS 방송을 폭파한다. 이거 영 그냥 분위기가 아니네. 그랬는데 딱 보니까 한국어 방송 대회라잖아요. 한국어 방송 뭐 세계 무슨 뭐 총회인지 뭔인지 그렇게 이름을 달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저는 처음 참석했고 유럽의 스페인 촌구석에서 저는 온 사람이고 또 텔레비 방송국을 가지고 있다지만 저는 뭐 장난 삼아서 하는 뭐 텔레비 하다가 비디오 딱 끄고 집에 가는 그런 뭐 웃기지도 않는 텔레비 프로그램 시간도 짜여지지 않은 그런 텔레비를 제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촌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 파악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뭐 인사하면은 뭐 딱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눈치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랬는데 보니까 이북 방송이 없어요. 이북 방송이 뭔지 모르겠지만 평양 방송, 그 KBS에서 말하는 평양 방송, 그 한국말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방송국 대회라는데, 자 KBS가 한국어 방송국 중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는 뭐 둘째로 큰 건 어디겠습니까? SBS, MBC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국어 방송이라고 치고 크고. 근데 거기에 뭐 SBS, 뭐 MBC가 왔다는 말은 전 못 들었어요. KBS에서 하니까 뭐 다른 방송국은 안 끼워줬는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 건지 하여튼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은 그 KBS 방송국에 있는 그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평양방송, 이렇게 많이 빨간 글씨로 써있는 평양방송도 한국어 할 텐데, KBS 방송국을 빼놓고 외국에서 방송국이라면은 평양방송국이 제일 크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양방송은 그럼 초대했느냐?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해가지고 몇 번 초대에 못 이겨서 이렇게 그냥 와 있는데, 평양방송은 초대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영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그게 무슨 뜻인지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대를 못했다고. 그래서 초대는 해봤냐? 초대장은 보내봤냐? 여기는 평양방송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거 초대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서울에서 KBS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어 방송 중에 제일 큰 게 평양방송이다. 제가 이제 외국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양방송은 초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다. 그리고는 방송국에서 KBS에서는 평양방송국 폭파하겠다. 왜냐? 평양방송국에서 KBS 방송국을 폭파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폭파를 하든 폭파를 당하든 한국어 방송국 방송인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평양방송도 일단은 초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안 오는 건 지네들 사정이고. 근데 거기를 초대도 안 했다? 그건 조금 계획상 잘못된 것 같으네. 그 준비할 때 생각을 못한 것 같으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머리가 빠르신 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누가 평양방송을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벌한 바닥에서 서로 너 죽이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죽기 아니면 뭐 죽는 방법으로 나가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한국어 방송이라는 건 문화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족의 뭐 고유성이라든가 언어의 뭐 단일 언어의 뭐 하여튼 뭐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방송인 대회라는 걸 뭐 못할 게 뭐 있냐? 방송인끼리 더군다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계속 했죠. KBS 방송하고 평양방송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남북한의 정권과 사회적인 분위기도 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친하게 돼야 북한, 남한의 주민들도 친근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정치인들도 자연히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남북이 통일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와보니까 뭐 평양방송 폭파한다. 바깥에서부터 말이죠. 여의도 그 광장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다 써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이 이게 뭐가 잘 될 일이 있느냐. 남북한 잘 돼봐야 뭐 남북한 사람한테 좋지. 뭐 외국 사람한테 그렇게 뭐 좋은 일이 되겠냐? 근데 내가 와서 보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다. KBS에서 평양방송하고는 방송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남북한 방송을 동시에 인공위성으로 남북한에 동시에 방송을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볼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그럼 북한에서 남한 텔레비 보고 남한에서 북한 텔레비 보고 서로를 방송 차원에서, 대중의 방송 차원에서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라는 게 값어치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을까? KBS, 똑똑한 사람 다 KBS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부도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또 더 있을 거다.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잔소리를 좀 해요. 그리고
KBS 방송국이 전 세계 4대 방송국, 영국의 BBC, 스페인의 LTV, 한국의 KBS, 일본의 NHK, 4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방송망을 가지고 있대요.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방송국에 들어가는 KBS 방송이 왜 위성 방송을 하지 않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스페인에서 방송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테레비, 위성 테레비를 다 찍어봐도 나오는데도 없고, 라디오, 요즘 뭐 라디오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디오에 뭐 자동차 라디오 아무리 틀어봐요, 그게 나오나? 지금 그런데 집에서 무슨 라디오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다 이거야, 통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적어도 아리랑 테레비가 원래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방송을 시작했다는 테레비 아닙니까? 그 아리랑 테레비, 그거 인공위성만 걸으면은 전 세계에 그냥 영어로 그대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 아리랑 테레비라도 보니까 아리랑 테레비를 통해서라도 한국을 홍보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그럼 그렇게 하지. 인공위성 뭐 한 5개 정도 걸으면 전 세계에 나가는데 그게 무슨 돈으로 얼마나 드냐 그거예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먹히면은 거기서 이제 또 좋은 사업거리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국제 간의 교류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랑 테레비를 무조건 인공위성에다 걸어라. 그리고 KBS하고 북한 평양방송하고는 통해가지고 서로 인공위성으로 맞교환해서 방송을 서로 남북한 한반도 내에다 다 위성방송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저런 빨간 종이 저거 붙여놓은 거 헝겊대기에다가 뭐 폭포안에 이런 거 다 띄워라. 이거 무슨 뭐 살벌해가지고 이게 무슨 방송국이냐고. 나 이런 방송국 처음 본다고 말이지. 제가 이제 무식하잖아요. 무식하고 오래가는 만에 한국말 하니까 지금 한국말 하는 거 같이 그냥 막 디립다 하는 거예요. 또 제가 테레비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 의사들 가르치고 환자들 보는 데서는 조금 친절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뭐 제가 원래 성격이 못 돼가지고 막 나와요. 뭐 장관이고 뭐 저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KBS에서 그거를 조금 신경 써서 들은 것 같아요. 야, 유럽에서 혼자 그렇게 테레비를 차고 앉아서 돈도 안 벌고 쥐돈 들여서 하는 사람이라 좀 말이 좀 틀리네. 이제 그렇게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회가 이제 끝날 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유럽에서는 처음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본부석 같이 있어요. VIP들 앉아서 밥 먹는 밥상이 하나 꼭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각 주에서 한 사람씩 거기 앉습니다. KBS 사장님이 턱 앉고, 그 다음에 국제부에서 또 임원 되시는 분이 또 턱 앉고, 거기에 그날 그 식사 내는 분이 있어요. 무슨 뭐 동포재단, 그런 동포재단 이사장이 또 거기 턱 앉고, 방송 무슨 뭐 있어요. 그 정부에 그런 부서에서 또 내면은 거기 또 딱 있고 해서 이제 거기 같이 앉아요. 각 주에서 한 사람씩 떡 앉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서는 제가 혼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앉는 거예요. 그 밥상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기 좋잖아요. 밥 한 그릇 먹고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이제 포도주 한 잔 먹고 나면 이제 떠들잖아요. 네, 열이 올라오니까. 제가 또 쫙 떠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앉으신 분들이 그거 참 좋은 얘기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밥도 얻어먹고 이제 저는 부랴부랴 이제 돌아왔지요. 또 여기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왔는데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하니까 남북한이 그 텔레비를 서로 그렇게 중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교류가 성립이 됐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조사장님이 그거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가 이제 현실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식을 한다나? 뭐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젠가 하면 98년, 99년 뭐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아니 조사장님이 그거 아이디어 내가지고 우리가 그거 좋은 총회에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사업으로 엮어냈는데 조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참석도 해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표랑 다 해서 또 부담을 할 테니까 오셔서 좀 참석하시죠. 그래서 안 되지. 나는 이제 지금 뭐 먹고 사는데 바쁘고 집세 내기 바쁜데 내가 여기서 뭐 일주일씩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또 내 같은 사람이 가서 뭐가 할 일이 뭐 있나. 내가 얘기한 거는 당신네들끼리 한국에서 잘 지내라 그거야. 잘 지내라. 그거지 내가 뭐 거기 앉아서 뭐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자. 난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난 못 간다고. 하여튼 행사 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참석은 못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그 다음 해인가? 99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리랑 텔레비에서 전 세계에다가 위성방송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은 위성 안테나를 한번 찾아보자. 그 찾아보니까 아리랑 TV가 촥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한국말도 쓰고 영어 밑에 글자도 있고 한국말 글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그거 참 고맙다. 그럼 나는 가서 그렇게 뭐 그냥 내가 단순히 느낀 대로 그냥 버릇없이 떠들어댔는데 그걸 좋은 뜻으로 받아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제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아리랑 텔레비 보라 그러고 그 아리랑 텔레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또 제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제 마음대로 프로그램에다가 홍보용으로 다시 재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허가도 많이 받았어요. 프로그램당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 일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텔레비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 양반이 노벨상을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뭔 일인가? 그때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뭐 남북한의 정상은 무슨 정상입니까? 북한에 있는 그 뭐 독재자하고 그래도 그것도 뭐 조폭도 뭐 두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해가지고 뭐 만난다 이제 그 소리겠죠. 그 만나니까 뭐 우선 뭐 좋은 뜻이니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려면 뭐 미사일 보내가지고 펑펑 쏘댈 거지 뭐하러 개인적으로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이제 뭐 평화에 무슨 뭐 남북 간에 뭐 좋은 일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야 그거 획기적인 일이고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봐서 노벨 평화상인가 뭐 하여튼 노벨상 한번 주자. 이 유럽에서 노벨상 주는 걸 제가 눈치를 싹 보니까 여기 몇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저 커피 한 잔 먹다가 얘기 맞으면은 그냥 딱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뭐 한국에서 뭐 노벨상 탈 자료를 다 만들어서 업적을 다 추려서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딱 봐서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또 교제가 돼서 얘기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 사람들끼리 쭉 되면은 이번에는 뭐 김대중 씨 그 사람 뭐 상징적으로 그냥 노벨상 하나 줍시다. 한국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뭐 줍시다 하면은 그냥 탁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은 노벨상을 왜 많이 못하냐? 그런 이 유럽 사회의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사회적인 교제, 뭐 명성, 뭐 이런 거보다도 인간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저는 이렇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결과의 분위기에 쭉 나아가면서 이제 북한하고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그런다는 게 여기서는 화면상으로 이렇게 좋게 보여가지고 노벨상도 받는 것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따지면은 뭐 평양방송, KBS 방송 거기서부터 뭐 인연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일행이 온 거예요. 일행이 쭉 따라왔는데 그 일행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 스페인 제가 하는 두손 텔레비 방송국에 찾아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노벨상 받는 데 가서 멋있는 사람들하고 세계적인 인물들 많은데 거기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멋있게 지내지. 뭐 유럽까지 와가지고 스페인 같이 뭐 나같이 초라하게 텔레비 하는 사람 와서 말이야 그 뭐 비참하게 그렇게 지내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겸손을 떨으니까 이분들이 아이 뭐 여기까지 왔는데 온 김에 찾아뵈야 되지 않겠느냐고 가서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몇몇 분이 오셨어요. 지금은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와서 오니까 저는 그저 대접해서 제 성의껏 해서 보낸 거 뭐 그런 것밖에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리랑 텔레비서부터 이제 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뭐 텔레비 하시는 방송업계 이제 그 높으신 분들께서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마드리드에 그 괴짜 그 돌팔이 텔레비 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뭐 냅다 그냥 뭐 떠드는 바람에 그게 좋은 일이라 해서 이렇게 됐다. 그 친구가 사심없이 한 얘기가 뭐 좋은 일로 된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들 했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데 KBS 그 총회 이제 일정 중에 쭉 보니까 뭐 분과위원회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또 모임을 따로따로 가져요. 밥 먹고 나면은 졸린데. 그러니까 뭐 그 모처럼 바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밥 먹이고 호텔 가서 자고 차 타고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노곤하겠습니까? 시차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졸리는 거죠. 저는 더 졸리고. 그래서 보니까 분과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서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제가 뭐 엉터리로 텔레비 하는 사람 아니니까 가정용 비디오 갖다가 하고. 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도 인상이 좋게 생긴 분들한테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오늘 뭐 계획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붕 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다 사장실로 갔다고. 그래요. 사장실에서 뭐 분과회의 합니까? 거기서 뭐 미래의 방송업계의 뭐 미래의 뭐 모습이란다든가 뭐 비전이란다든가 뭐 이런 거 거기서 강연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글로 다 싸움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거기 대회에 매해 참석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뭐 때문에 싸움하나요? 총회 와가지고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움을 할 일이 있냐고 지금.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KBS에서 하는 연속극 이런 거를 복사로 떠서 가져가 가지고 비디오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하나 갖다 보는데 뭐 2,000원, 3,000원 뭐 받고 비디오를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회수하고 이런 비디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방송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텔레비에다가 시간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 시간에 이제 한국에서 만든 연속극, 주로 연속극을 갖다가 넣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지네들이 뭐 선전, 복덕방도 선전하고 음식점도 선전하고 한국 식품점 선전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그걸 유료 텔레비에 넣어가지고 케이블 텔레비에 넣어서 또 돈 받는 데서 얼마씩 또 받고 방송국에 프로그램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뭐 등등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디오를 사업하는 비디오 가게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미국에 교포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가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KBS에서 KBS 월드 텔레비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다가 방송을 하는, 물론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가서 뭐 떠드는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아리랑 텔레비로 먼저 이제 아다리가 된 거고, KBS도 KBS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내라. 왜냐? 전 세계 4대 방송, NHK, LTV, 스페인 텔레비, 영국 텔레비, BBC 다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서 그냥 무료로 다 보는데 왜 KBS는 이걸 안 하냐? 뭐 때문에 안 하냐?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월드 텔레비라는 거를 이제 인공위성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극이고 뭐고 전 세계에 이제 무료로 나간다 그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비디오를 갖다가 비디오 장사를 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뭐 500명이 되겠습니까? 5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저 뭐 한 많아야 10명 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KBS 사장실에 쳐들어가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보시오 KBS, 당신이 말이야 뭐 방송의 개념이 어떻고 뭐 홍보가 어떻고 좋은데 KBS 방송국 프로그램을 우리가 갖다가 비디오 사업으로 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했고 길 닦은 건 우린데 지금에 와서 인공위성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건 뻥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자기네 비디오 사업 하는데 말하자면은 방해가 되는 그런 인공위성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거를 다시 유료 방송으로 해라. 코디고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워서 이제 그 코디피카도라 그래요. 그걸 이제 지워서 하는 방송. 그러니까 돈을 내고 데코디피카도, 그 지운 거를 다시 이제 피는, 다시 여는 거를 갖다가 기계를 설치하던가 그 카드를 넣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라. 돈을 내고 보는 텔레비를 해라 그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미국에서 뭐 비디오를 장사를 했으면 여태까지 잘 해먹었으면 됐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연구를 할 일이지. KBS 방송국에서 월드 텔레비를 하려고 그런 거를 자기네들 비디오 장사한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이렇게 방송국 사장실에 가서 싸움해가지고 이거 뭐 분과회인지 이거는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좀 아니겠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오신 그 대선배님들이 예? 그 미제국에서 온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조 사장은 무슨 텔레비를 안다고 떠들어. 당신이 무슨 뭐 텔레비를 1원을 벌어봐서 비디오로 1원을 벌어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개념상 이건 맞질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아리랑 텔레비는 전 세계에 무료로 팡팡 나가는데 아리랑 프로그램은 아무도 갖다 하질 않나 봐요. 왜냐면 아리랑 텔레비는 뭐 연속극이 없지 않습니까? 1일 연속극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는지 KBS 절대로 연속극 갖다 하라고. 연속극은 처음에 그냥 무료로 줄 수도 있으니까 연속극을 갖다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저 연속극 솔직히 돈 주고 해라 그래도 전 그거 싫어요. 저 연속극 싫어합니다. 네. 그거 다 만든 얘기 아닙니까? 그거 가짜 얘기. 네. 극에서는 다 아름답죠. 왜 극으로 만들었느냐? 현실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극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픽션. 픽션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이 없으니까 그 가상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제가 뭐 시간 팔고 좀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저는. 저는 현실에서도 아주 바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거저준다 해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 텔레비 연속극 없으니까 아리랑 텔레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방송으로 때렸어도 거기에는 시비를 안 걸었는데 KBS 월드 텔레비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비디오 장사를 해 먹어야 되니까. 그게 몇 사람이 해 먹습니까? 그게 비디오 팔면 몇 개나 팔겠어요, 그거. 미국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 KBS 이거 황당하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월드 텔레비, KBS 월드 텔레비가 다 열려서 전 세계 만인이 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돈을 내고 보는 사람만 전 세계에서 그래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코디피카 했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전 세계에서 그걸 누가 봐요? 저도 돈 내고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에서 안 봤어요. 그럼 텔레비 방송국을 하는 사람도 안 보는데 평민이 그 텔레비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이거 보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기 독일에서 한국 텔레비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중앙 텔레비라고. 그거는 독일에 있는 교민회, 독일 한인 교민회가 막강합니다. 예, 사람도 많고 오래됐고. 그러면 그것도 교민회 차원에서 멕시코 교민회, 멕시코 노동자들이 이제 독일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교민회하고 한국 교민회하고 합쳐서 중앙 텔레비라는 어떤 그 텔레비 시간을 임대를 해가지고 같이 방송을 해보자. 시간대를 나눠서 해보자. 그 소리겠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유럽에다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방송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럼 그거 보느냐?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다른 멀쩡하고 멋들어진 텔레비들도 볼 시간이 없는데, 한국 텔레비고 돈 내고 그거 때문에 안테나 달고 그런 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한두 사람 가지고 그게 또 됩니까? 그래서 독일 텔레비는 열자마자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독일에 있는 한국 잡지를 만드는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KBS 월드 텔레비를 뭐 한다? 누가 돈 내고 그거 볼 위인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월드 텔레비라고 해서 무작정 뭐 KBS에서는 뭐 인공위성 임대료만 들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콩고물 붙이고 팥고물 붙이고 뭐 버스값, 택시값, 점심값 다 붙여가지고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갔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효과라는 게, 방송의 효과라는 게 뭐예요? 망해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뻔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계속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KBS 월드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돈 내고 보는 텔레비를 해서 돈 내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지금이면 얼마입니까?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망하는 그 짓을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영방송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뭐 KBS 월드 같은 건 난 몰라. 그게 뭐야?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사정이나 조금씩 알고 이런 얘기를 KBS 뉴스, 9시 뉴스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 안 한다고 그냥 몰라야 돼요? 모르고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한국의 KBS 이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오늘날 그냥 뭐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 이 방송 각 나라마다 옛날에는 한 70년대, 80년도, 70년, 80년 전에 각 나라에서 텔레비가 나올 때 그때는 텔레비 활동이라는 게 아주 국가적인 활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도 돈이 엄청 들고 그때 장비는 이제 소니 장비가 많았죠. 일본의 소니사에서 텔레비 장비를 다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팔아먹었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모든 장비가. 그리고 그 활동이라는 걸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각 나라마다 정부에서 최소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방송국 하나는 각 나라에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된 방송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점점 이제 이것이 쉬워지고, 기재도 더 많아지고, 더 이제 다양해지고 하면서 간편해지면서 오늘날 유튜브 시대까지 된 거 아닙니까? 각 사람마다 그 전화기, 누구나 가지는 전화기 하나 가지면은, 거기서 자기가 전 세계에다가 텔레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시청각 자료, 시청각을 위한 동영상 텔레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서 전 세계에다가 자기의 할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것도 무료로, 그것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말이죠. 디지털 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부에서 하는 텔레비라는 게 무슨 그게 인기가 있겠어요. 잘해도 그게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엉뚱한 소리는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앞잡이는 하고 말이죠. 우파, 좌파 이런 거 얘기하대요. 요즘 들어보니까. 우파에는 우파가 있을 때는 우파에 쏠려가지고, 그 비위 맞추는 알랑방구, 끼는 그런 방송이나 하고, 좌파가 들었으면 또 얼른 또 좌파 방송, 거기에 또 충성하는 방송하고, 이런 줏대 없는, 개인적으로 말해도 줏대 없는 이런 방송국, 이런 거를 요즘 누가 보겠습니까? 골빈 사람이나 보고 있지 누가 보겠어요. 자기가 국민학교라도 제대로 나온 사람들은 이거 보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좋은 거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걸 보겠어요? 그런 걸 또 국민들한테 시청료 내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은, 제가 한국 서울 한복판에 0km 지점에다가 광화문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내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1년에 그저 한두 번 잠깐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라도 있고 이렇게 제가 연락처라도 쓰려고 가지고, 거기는 텔레비가 한 대 있어요. 그 텔레비가 1년 내내 꺼져 있죠. 물론 사람도 안에 없고. 근데 시청료를 꼬박꼬박 받아간대요. 그렇게까지 시청료를 받아가는 텔레비가, 그런 식으로다가 방송 내용을 엮어서 이런 텔레비가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있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낫다. 그런 텔레비를 전 국민이 텔레비 하나가 사왔다는 핑계 대가지고 그 잘못으로다가 시청료를 또 내야 됩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은 많고 골은 비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BS 방송국 같은 그런 방송, MBC? MBC는요, 제가 이제 KBS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 협조차 이제 드나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상사업단 가서 애로사항 많았다 그랬잖아요. 2, 3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가서 한바탕 하니까 KBS 본사에 가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같이 영상사업단을 갑시다. 저하고 다 이제 복도를 쭉 해가지고 영상사업단에 갔어요. 그러니까 영상사업단에서 긴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절대로 조 사장님 우리가 그거 해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딱 데리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말하자면은 자기들 겁을 줬다 이거죠. 저는 겁 줬는지 뭐는지 모르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저를 따라와서 자기들이 직접 얘기를 한번 해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를 좋게 보고 딱하게 보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류가 이제 계약서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총회에 있는 분들한테 또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선배님들, 선배 사장님들, 제가 이래가지고 영상사업단 해가지고 아주 욕받습니다. 몇 번씩 가서도 안 되고 그게 안 됐는데 본부에 계신 분들이 쫙 따라서 한 번 가니까 그 즉석에서 20분 만에 계약서가 따다닥 되고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공급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조사장 말이야. 당신 그 영상사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떡값 줬어? 떡값을 줬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떡값은요 일이 잘 되면 제가 뭐 술 한잔 사고 뭐 그러는 게 세상적인 거고 그런 거지. 뭐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문화사업 하는 사람한테 뭐 제가 이런 입장에서는 뭐 떡값을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 떡값을 줘야 되는데 조사장이 이 방송업계의 형편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교제를 잘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열심히 제가 했죠. 입금도 통장에다 미리미리 그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넣어놓고 거기서 필름 값을 미리미리 빼가요. 네. 선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주고 사다가 여기서 직원들 쓰고 기계 쓰고 네. 경비 내가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스페인 말로. 저 나름대로 아주 뭐 2배 이상 힘들었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필름들이 오는데 KBS에서 이제 복사해서 오는데 어떤 필름은 이 소리가 없어요. 그냥 그림만 있고 말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할 때 그 아우디오를 복사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화질이 또 안 좋아요. 화면이 이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안 좋고. 뭐 그것을 복사하는 중에 이제 트래킹을 맞췄나 봐요. 지리리리 비가 왔다가 이렇게 지리지리 했다가 또 화면이 좀 이렇게 나오다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참 제가 방송을 하고 보면서도 창피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뭐 바쁘니까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필름에다가 쫙쫙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 필름이 불량이다. 그래서 이제 KBS에 가끔 이제 연락을 서로 할 때가 되면은 필름이 이렇게 불량인데 이 필름들을 다시 복사를 잘 해서 다음 달 보내주시는 필름 중에 좀 넣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KBS에서 뭐라 그러느냐? 그 영상사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건 뭐 지난 거고 그걸 뭐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그걸 다시 보내드리기가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필름을 이제 쌓아놓고는 이제 쓰지도 않고 이제 다 버렸죠, 물론. 그래가지고 돈은 선불로 냈는데 방송용이라 해서 방송국에 직접 돈을 내고 가져오는 필름에 이렇게 필름이 잘못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사과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몇 개라도 다시 해서 그거는 뭐 시청자가 또 좋아하고 그런다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빨리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지네들이 무슨 뭐 고관대작 되는 것 같처럼 아주 무게 딱 잡고 그건 뭐 날짜 지난 거를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잘못했다 그거죠. 그래서 제가 KBS 니들 여의도 바닥에서 아주 못된 것만 보고 살았구나. 그렇게 못된 짓만 하면서도 여의도 바닥에서 계속 일하는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이냐.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그만뒀습니다. KBS 필름이고 뭐 국위선양이고 홍보고 지랄이고 문화사업이고 이거 뭐 이런 야만인들한테 무슨 창피하게 내가 이걸 돈 주고 시간 들이고 해야 되냐 이렇게 때려쳤어요. 한국에 관한 필름만 그렇게 제가 수고를 여러 가지로 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필름은 이제 방송을 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MBC에서는 그래도 KBS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그런 개 같은 경우라도 일단 일이 한 번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MBC를 제가 옆에 있는 MBC 찾아갔습니다. 이랬는데 KBS하고 제가 이런 협조를 하고 이번에 일을 보고 댕겼습니다. MBC 프로그램 협조를 좀 받기 위해서 상담차 왔는데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까? 그 들어가니까 바로 그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 안내에서 뭐 그런 거 여기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테러범입니까?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에요? 뭐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넥타이 메고 외국에서 이민 간 사람이 그래서 왔으면은
글쎄, 그래요? 외국에서 그런 걸 하십니까? 그럼 뭐 누구라도 만나보셔야지. 뭐 이렇게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최소한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가세요. 그래갖고 뭐라 그럴까? 내쫓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뭐 그 내쫓긴 기분이죠. 제가 내쫓겼죠. MBC하고는 제가 말도 못 해봤습니다. 누구하고든지 들어가서 그 수위 같은 양반들한테 내쫓겼어요. 그런 MBC 방송이 무슨 뭐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면은 뭘 개떡 같은 걸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MBC가 뭐 최고의 뭐 사설 방송이다. 아이고 창피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좀. 그래서 이제 그건 아예 잊어버렸고 연합방송이라는 게 있대요. YTN인지 무슨 뭐 그런 방송, 연합통신인가 뭐 거기서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통신 그 위성방송 시작했는데 두선방송에서 좀 해주십시오. 뭐 하여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든지 두선방송 프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할 테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 그 개념이 건전하다. 뭐 시작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도 있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협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미 KBS 방송, MBC 방송하고 제가 이제 뒤어가지고 이거 한국 웃기고 앉았네. 교포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교포도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소리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서 저한테 비행기표하고 호텔 비고 따로 준 거 아닙니까? 특별 대접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지랄하고 했는데 뭐 연합방송 뭐 당신네들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뭐 나는 뭐 텔레비 앞으로 한국어에 관해서 할 마음이 없다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하고는 이제 인연이 이제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 5년 전에 그동안 쭉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손을 다 끊고 이제 제가 텔레비도 이제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2005년도부터 디지털 방송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를 디지털로 이제 다시 녹화를 다시 떠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그동안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활동하던 게 이제 다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이런 입장이고, 이번 여름서부터는 제가 유튜브 방송 영상 이민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MBC, KBS 이런 공영 전국 방송, 공중파 방송이 시청률이 없다면서요. 뭐 1%대네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없애야죠. 그런 텔레비 없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또 그런 텔레비는 없어야죠. 있었으니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있었으니까 있어야 된다. 그게 기득권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 돈 갖고 기득권 하세요. 지 돈 가지고. 왜 국민 돈 가지고 국민한테 의무를 씌워가지고 국민한테 강제로 시청료 받고, 시청료를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문짝 띄고 텔레비를 부셔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갖다 부과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텔레비 시청료 안 됐다고 텔레비 시청료 내고 보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처벌합니까? 뭐 모르겠네요. 그런 그 아프리카에서도 없는 그런 일을 한국의 최첨단의 인터넷이네, 텔레비망이네, 전 세계의 4대 텔레비에 들어가는 KBS라는 거를 그런 바닥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오늘날 1%대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뭐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교육받고 그만큼 수고해서 그만큼 돈 내고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예? 문화적으로, 예? 방송 내용의 질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KBS, MBC 뭐 그런 방송 비슷한 방송들은 오늘날은 가치가 없다.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유튜브 하나 하세요. 유튜브. 예. 당신네들 전화기 가진 걸로 각 부처마다 보사부 뭐 예? 교육부 뭐 체육부 뭐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무슨 뭐 공중파고 지랄파고 말이지 예? 시청료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씹어대고 있냐 이거예요. 예? 제가 진짜 제 성질 같으면 뭐 제가 옛날에 잘하던 말들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특히 KBS에서 저 아시는 분들. 예? 하여튼 그렇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좋은 말씀, 이게 덕이 되는 말씀 막 해도 부족한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본다 그랬잖아요. KBS, MBC 뭐 1%대를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러니까 제가 속이 뒤집혔어요 또. 예, 이민 와가지고 그동안 차분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요즘 한국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속이 뒤집히는 일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KBS, MBC, 기타 등등 공중파 방송 뭐 그따위 내용으로 예? 뭐 시청료 받아서 예? 엉성하게 그저 업계 이익이나 보고 선전이나 좀 누가 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비애나 맞춰서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국민들께서는 그런 그 아프리카에서도 없는 그런 방송, 그런 내용, 그런 거 보고 좋다 나쁘다 시간 소모하고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또 말이 길어지려고 그러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